네, 대박 90분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머니투데이 방송 애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정재용 차장님 오늘부터 함께 하겠고요. 허준 대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재용 차장님 네. 오늘부터 대박 90분 새 식구가 되셨는데 네.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다가 요즘 또 변동성이 커지는데 합류를 하게 되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죠. 글쎄요, 뭐 시장이 갈팡질팡하죠. 뭐 네. 저도 전망하기는 힘드는데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시장이 너무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그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이제 바닥을 짚고 어쨌든 그리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불거지지만은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1644로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2000에 대한 저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크게 보면 한 1700에서 높게는 2000, 보통 한 1950, 한 요 정도다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종목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종목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저랑은 또 맨투맨에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네. 시황관도 굉장히 정확하시고요. 또 스탁배틀에서 1위도 하셨었고 네. 종목 상담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기대가 감사합니다. 큽니다. 네. 네. 오늘도 이 두 분께서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MTN 채팅방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한 토크로 시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두고 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그리스 총리가 밝히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준 대표님, 그리스 총리의 이런 국민투표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민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먼저 그리스 총리가 여당 내부에서 좀 불신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판드레오 총리는 자신의 그 정치적 신임을 이번에 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면으로 좀 돌파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리 그리스 내각이나 이런 그 다른 동료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돌발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1월 달에 실시하게 되면은 실제 좀 많은 좀 논란이 됩니다. 현재 그 그리스 국민들은 60% 이상이 구제금융에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 70% 국민은 또 계속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표결 방침은 현재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또 국민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신임을 물음으로써 이 난국을 좀 정면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실제 이것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로존 전체가 커다란 좀 혼란에 빠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 전까지는 많은 좀 논란이 시장에 예상되고 있고 또 유로존의 각국 수장들이 그리스 총리의 결정에 현재 좀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 그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시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졌지만은 후반에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만회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갖추고 또 오늘 또 어제 미국과 유럽이 이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영향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신임을 얻기 위한 승부수다. 이렇기 때문에 파판드레오 총리의 꼼수다.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리의 2차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결정에 대해서 글로벌 각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유로존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을 높인다면서 그리스가 제2차 구제금융안을 반대하게 된다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갑작스러운 그리스의 결정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말했고요. 메르켈 총리와 또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추가 구제안 등 유럽 국가 채무 위기 해소 대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반 미클로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요, 다른 회원국들과의 상의도 없이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발언했고요. 아일랜드의 루신다 크레이턴 재무장관은 합의 며칠 만에 수류탄이 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참 일각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도 파판드레우 총리를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재영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 투표에 대한 그리스 총리의 입장은 꽤나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또 유로존 탈퇴 여부도 함께 물을 예정인데요. 국민 투표가 강행이 되고 구제 금융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된다면,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소설을 쓰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개연성, 충분히 있을 만한 개연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충분히 있을 만한 소설적인 답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는 지금 이미 자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거부하게 되면 디폴트가 벌어지겠죠. 네. 디폴트가 벌어지면은 그리스 경제 규모는 지금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이고요. 세계적으로 한 30위권 정도로 되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같이 물려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좀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유로존 내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에서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먼저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충격을 받으면서 신용시장이 경색이 된다, 자금시장이. 네. 그렇게 되면은 우량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이제 유로존이 신용 경색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과 그 밖에 이제 미국까지 또 유로존 전체 채권을 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네. 나라들까지 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구간마다의 지금 이런 장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합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헤어컷을 그리스를 이제 50%까지 감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그 부분은 지금 프랑스와 독일, 유로존 국가들이 그 정도까지 감내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고, 시장은 주식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제에서도 거기까지 반영을 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제 100%가 되죠. 그러면 50%에서 100%까지를 또 합의를 해서 그런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그리스로 인해서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시나리오들이 지금은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요동치는 이런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스 사실상 디폴트 상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 디폴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신용 경색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 시행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계속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리스 국민들이 힘들어서 네. 그리고 복지를 받다가 그걸 한꺼번에 줄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얘기니까 쉬운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네. 제가 1억을 빚지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너 열심히 살면은 5천만 원만 갚아도 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1억은 못 갚겠다고 그냥 도망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5천만 원을 갚고 깨끗하게 사느냐,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한다고 하면 이제 2달간의 한 시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달간에 이제 그리스에서 많은 예의가 나오고 또 도출 과정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뭐 디폴트를 피하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디폴트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총리의 이런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존 정상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이면 G20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긴급 회담이 있었거든요. 허준 대표님, 이 회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그 회담은 좀 오늘 밤에 좀 열릴 거로 보이는데 현재 그 독일과 프랑스의 수장들이 먼저 회담을 열고 곧 이어서 이제 그리스 총리도 곧 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그리스 총리에게 국민 투표 그 실시 방침을 좀 처리할 거로 강력하게 좀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좀 그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내년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2차 구제금융 국채 상각 비율 50%와 1,000억 원의 유로 금융자금을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12월 달에 선집행함으로써 국민투표를 아예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이제 검토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0억 유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국의 분담 비율을 또 조정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예상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4,400억 유로를 지금 EFSF 자금을 1조 원 유로까지 확장하기로 좀 결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좀 추가로 구체적으로 각국별 좀 분담 비율을 책정과 만약에 그 현재의 그 EFSF 자금이 부족할 경우 ECB와 IMF에 또 추가로 금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좀 불안을 잠재울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회담 끝난 후 내일 아침 또 뉴스가 나겠지만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 유럽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긴급 회동까지 가졌는데 핵심은 여전히 G20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프랑스 칸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중국의 유로존 지원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정재철 차장님, 네. 그리스 총리의 이번 폭탄 발언이 또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중국 어떻게 지원할까요?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일단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리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등 이 유로존 외에도 지금 유로존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요. EFSF에 중국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다고 네.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지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EFSF 쪽에 채권을 사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유로존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은 앞으로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유로존 국가에서는 좀 더 책임을 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채권을 사주는 것과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또 개념이 틀리죠. 이제 EFSF에 지분을 참여해서 이런 뭐 포괄적인 책임까지 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유럽 쪽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이런 그 네. 유럽 재정 위기가 아직 풀릴 만한 이런 시나리오가 확실하지가 않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중국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지원은 하겠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원은 그렇습니다. 한 언제쯤 할까요? 그리스를 비롯한 이런 유로존 그 문제가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네.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원은 채권은 지속적으로 사겠지만은 거기에 더한 이제 지원은 그럼 그 유로존 해결 방법이 도출되고 그것이 실행될 때에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뭐 우리 그 돈을 네.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네. 빌려줄 때 아무래도 담보가 확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채 상환 계획이 확실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중국도 뭐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위안화로 지원할 것이다. 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중국이 차기에 이제 뭐 기축통화 쪽을 노린다고 보면 네. 중국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안화를 뭐 평가 절상을 하는 쪽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뭐 위안화로 다 한다 이런 쪽보다는 뭐 위안화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을 속도 조절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EFSF 지원 뭐 언제 하던 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벌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가면서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할 것이고요. 또 위안화를 좀 더 국제시장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담한 토크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 뉴욕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